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어른 모습은 나 때는 말이야 너희가 커보면 다 알아, 너희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들로 젊은 친구들의 존재나 그 삶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걸 텐데요. 이 할머니는 뭔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멋진 할머니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구독자 88만 유튜버인 밀라논나 장명숙님인데요. 밀라노와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를 합쳐서 바로 밀라논나 채널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처음 이분을 보고 스타일이나 말하는 태도, 미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의 내용들이 정말 20, 30대를 이해해주는 어른, 20, 30대가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52년생, 올해로 70세인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실 수 있을까?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현재 젊은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마음들을 잘 알아주고, 그래,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 응원한다,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반꼰대적인 하지만 자존감을 지키며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해주는 조언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짠! 밀라논나 이야기, 장명숙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오늘은 이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밀라노에서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유명 백화점의 패션 담당 바이어, 무대의상 디자이너와 교수로 활약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킨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001년 대한민국의 진솔한 문화를 서양에 전파시키던 전직 문화 코디네이터이자 패션 컨설턴트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교류 공헌을 인정받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명예기사 자기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여성분이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취적이신 분이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셨지? 그 시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속에서 저자의 삶의 철학이 정말 잘 드러난 부분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뽑아왔거든요. 그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직장이 좋으면, 외모가 이쁘면, 우리는 자존감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잖아요. 하지만 밀라논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은 작고 입은 유난히 커서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몸도 약해서 잦은 병치레로 고생도 좀 했다. 그런데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일까? 아니면 이런 외모를 지적하는 환경 때문이었을까? 확실한 건 그런 환경이 준 콤플렉스가 나를 패션계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화려한 조명도 받았고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도 보았으며 나를 가꾸고 아끼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저자는 일명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모 컴플렉스를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오히려 패션계에서 멋있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밀라논나의 자존감이 내가 조금만 더 예뻤어도, 내가 쟤처럼만 생겼어도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할 말 없게 합니다. 저자가 연예인처럼 눈에 확 띄는 그런 외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의 워너비, 멘토가 된 거 보면 사람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할 말은 어른 따지지 않고 다 하거나 공동체보다는 너무 개인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등등이요. 제 주변에서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새로운 신입사원 너무 의지력이 박해,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이 환경에서 맞다고 생각해온 것들, 그 기준을 우리와는 다른 환경을 살아온 그 친구들에게 끼워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어린 친구들을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30대인 저도 하는데 70대면 어떨까요? 정말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갈등이 꽤 많죠. 그런데 밀라논나의 이야기 중에 어른이라면 꼭 가져야 할 생각, 어른이라면 이건 꼭 배워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메뉴판에 있는 라떼의 순환시대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변형되어 라떼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요즘이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어버린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먼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쪽에서 말을 거는 게 더 쉽지 않은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꼰대가 된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묻고 싶어진다. 기성세대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했던 노력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알아서 갈 것이다. 뭐지? 어른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게 들렸나? 어쩜 이렇게 젊은이들의 심정을 잘 알아줄까요? 괜히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읽을수록 나도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되어야지, 이렇게 멋있게 늙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각에 정점을 찍어주는 저자의 신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 이 말은 저자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실제로도 많은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하며 사는 삶이 이 책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돈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오랜 세월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장기 기증 신청까지 한 이 저자의 삶에서 정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 속에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닮고 싶은 정말 멋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정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인구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신념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